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돌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이곳에 당당히 고발하고 싶어서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전 시어머니입니다. 전부터 이곳 사연을 즐겨 듣고 계시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요. 제 생각대로 나중에 제 사연을 듣게 되겠죠? 그날을 기약하며 통쾌한 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친한 친구를 대신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약속 당일에 급히 연락해서 부탁했거든요. 야, 내가 지금 소개팅 자리에 차 끌고 가는 중인데 앞에 사고 난 걸 못 보고 내 차를 살짝 박았거든? 몇 중 추돌이라 이거 처리하려면 꽤 걸릴 것 같아. 사고까지 났는데 여기 건너는 다리에 차는 또 왜 이렇게 많냐? 장난 아니게 막혀서 도저히 차가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어쩌지? 정말 미안한데 너 괜찮으면 나 대신 그 자리에 나가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미안해. 친구야, 제발 부탁할게. 뭐? 야,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넌 줄 알고 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나가? 소개 날짜만 잡고 따로 연락한 적은 없어. 얼굴도 안 보고 소개받기로 한 거라 괜찮을 거야. 그리고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자리인데 펑크 내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대강 시간만 때우다 헤어지면 안 될까? 만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아, 친구야, 한 번만 부탁하자. 마침 너희 집이랑 거리도 가까워. 아, 정말 이웬수. 일단 알겠어. 내가 정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대신 그냥 나갔다 시간 좀 때우고 들어올 거다. 응, 알겠어. 고마워 정말. 내가 자세한 위치 문자로 보내줄게. 대강 시간만 때우고 눈치 보다가 나와. 그래, 알았어. 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대남은 제가 친구인 줄 알고 나올 거고 제가 시간만 때우다 갈 것이라는 걸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약속 장소에 나가기 위해 저는 편한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고 약속 자리에 나갔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딱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주변을 둘러봤는데 한눈에 봐도 소개팅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더군요. 깔끔하게 입은 복장과 어딘지 모르게 상기된 표정, 그리고 불안 초조해 보이는 모습 등등. 누가 봐도 나는 소개팅남입니다 라고 보여주더군요. 저는 바로 그 남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간단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여자친구 없이 외로워하던 차에 친한 형이 참 좋은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 형이 그렇게까지 칭찬하지 않는데 정말 좋은 분이신 건 맞네요.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또 무엇보다 처음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스타일이셔서 마음에 듭니다. 네? 저를요? 네! 물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전 마음에 무척 들어서요.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만나 뵙고 싶어요. 세상에나. 이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냥 대충 몇 마디 나누고 좀 호응해 주다가 시간 되면 헤어지려고 했더니 제가 마음에 든다는 소개팅남의 말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 하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라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리고 이게 계속 얼버무리고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친구랑 이야기한 대로 예의 있게 거절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친구에게도 이 일을 말해줬습니다. 어머나, 네가 엄청 마음에 들긴 했나 보다. 첫 만남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말 고마워. 고생했어. 그래, 애먼 사람한테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 그냥 넘길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밥 한번 사라. 알겠어? 당연하지. 내가 비싼 걸로 꼭 쏠게. 그나저나 회사 선배한테는 잘 말했어? 만나봤는데 죄송하지만 제 인연은 아닌 것 같다고 잘 둘러댔어. 어쨌거나 고맙다. 저번에도 소개해 주셨는데 내가 약속 펑크 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펑크 내면 엄청나게 찍힐지도 모르는 일이라 너한테 부탁했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얼굴 보고 맛있는 거 먹자. 대신 소개팅 자리에 나가줘서 정말 고맙다는 친구에게 소개팅남과 있었던 일을 나누며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개팅남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잊고 있던 소개팅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그 사람이 네가 정말 좋았나 봐. 내가 정중히 거절한 건 알겠는데 마음에 무척 들어서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다고 회사 선배한테 부탁했나 봐. 첫날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서 나한테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이야기하시길래 결국 사실대로 말씀드렸어. 일이 생겨서 나 대신 친구가 나간 거라고. 뭐? 그걸 말했다고?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안 하셨어? 처음에는 엄청 뭐라 하셨지. 그런데 나중에는 잘 됐다고. 내 부탁으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던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된 거 정말 둘이 잘 될 수 있으니 다리 한번 놔달라고 하시더라? 나랑 만나지 못한 건 인연이 아니어서일 수 있다고. 그래서 말인데 너 그 사람 어땠어?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하고 있어? 친구의 말에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소개팅남을 만나기 전부터 파투날 만남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신경 써서 여성스럽게 행동하지 않고 되레 편하게 대했는데 이런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다니 의아스럽기도 하고 뭔가 고맙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첫인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작하는 마음부터 소개남으로 생각해서 본 자리가 아니었기에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겸사겸사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전할 겸 식사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만난 건데 두 번째로 봐서 그런가 친숙하고 편하더라고요. 다시 보니 성격도 참 좋은 것 같고 사람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일에 대해 사과하니 되려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다고 생각이 든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3년가량을 연애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를 이어준 친구가 축가까지 불러줬고요. 세상 참 아이러니하게 돌아간다 싶었죠. 내가 진짜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큐피트가 되었을 줄이야. 어쨌거나 내 덕분에 두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니까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그리고 보란듯이 잘 살고. 네, 현지 씨 덕분에 우리 와이프를 다 만나고 정말 고마워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우리 둘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깨가 쏟아지다 못해 파묻힐 정도로 행복하게 보냈죠. 하루는 주말 저녁에 시댁 어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부터 우리 아들 결혼하면 본인이 할 역할을 다 끝냈다고 홀가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볼 때면 항상 흐뭇해 하셨어요. 아유, 이제 자식 다 키워서 장가도 보냈고 이렇게 새 식구 들어와서 함께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내 친구 아들은 비혼주의라나 뭐라나 결혼 안다고 시위한다더라. 그런 거에 비하면 난 이렇게 아들 장가 보내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으니 큰 복이지. 그러니까 나도 결혼해서 좋은데 우리 엄마도 좋으신가 보네? 당연하지. 그런데 너 2세 계획은 좀 세웠냐? 우리 며느리는 몸매 망가질까 봐 임신 계획 미루거나 그러지 않을 거지?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몸매 생각해서 임신하기 싫어한다더니만. 엄마는 아직 신혼인데 벌써 임신 계획이야. 벌써라니?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하라는 거지. 안 그러니 며느리야? 네, 어머니. 미리 계획 세워두는 거 좋죠.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몸매 걱정돼서 임신 미루는 거 반대해요.
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선 남편이랑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신혼생활을 즐기고 차차 임신 계획 세워보려고요.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야. 어쩜 이리 똑 부러지는지. 내가 우리 며느리 하나는 참 잘 얻었다니까. 그리고 신혼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 최대한 젊은 나이에 아이 갖는데 너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아. 적당히 즐기면서 생활하다가 차츰 임신 계획 세워보고. 알겠지? 하여튼 우리 엄마 못 말려.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선 와이프 말대로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고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 사전에 우리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 미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기에 아이보다는 서로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우선은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은근히 못마땅해한 어머님께서는 손주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 하셨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고 계획한 속도대로 천천히 즐기며 생활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신혼생활을 충분히 만끽했으니 슬슬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란일 계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서로 건강도 챙겼죠. 그리고 테스트기도 대량 구매해놓고 날짜에 맞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무지 마음처럼 임신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이번 테스트기도 꽝이야.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 우리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나중에 좋은 소식 생기겠지.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은 임신 잘만 하던데 이 정도 노력했으면 임신할 법하지 않나 해서. 임신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 자기가 더 신경 쓰니까 그런가 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 편히 생각하자. 되려 잘 될 일도 안 되겠어. 그런가? 알겠어. 최대한 마음 편히 갖도록 할게. 조급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차에 남편의 말을 들으니 조급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임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죠. 최대한 마음은 편히 갖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흘렀는데도 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 고민을 알고 있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생기지 않는 거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과 의논했고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죠. 선생님, 혹시 제 자궁이 약해서 아이 갖기 문제가 있나요? 이럴 때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관리하면 자궁이 튼튼해지기도 하죠? 죄송하지만 지금 자궁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보통 임신이 잘 안 되어 찾아오시는 부부들 보면 먼저 여자 자궁 상태를 의심하죠. 그런데 추가 검사를 더 해보면 남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아내분 자궁 초음파 검사했을 때 문제되는 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편분 정자 검사를 진행한 거고요. 결과는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남자분의 정자수와 활동량을 측정한 값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측정한 값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런 경우 측정할 것이 거의 없다는 결과로 나오죠. 네? 결과가 없다니요? 쉽게 말씀드려서 측정할 값이 없으니 무정자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남편에게 정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무정자증이란 거죠? 선생님, 이거 결과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다른 치료 방법도 없고요? 그럼 우리 부부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생물학적 부모가 되시기 어렵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의사에게 듣게 되니
우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마음 아플 수 없었습니다. 자궁이 약해 문제가 있어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불임으로 아예 임신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받아들이기 많이 힘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그래서 전 그런 남편을 뒤에서 꼭 안아주며 위로해줬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우리 그냥 지금처럼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아이 생각은 하지 말고. 자기, 괜찮겠어?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물론 그랬지. 그런데 어떡해. 어려운 걸.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 우리 지금껏 아이 없어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지냈잖아. 물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난 사랑하는 자기만 있으면 돼. 다른 부부들 보니까 일부러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있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서로 많이 아끼면서 지내자. 난 정말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양쪽 부모님은 좋아하실까?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우리만 알고 있자. 우리도 충격이 컸는데 부모님들은 더 하시겠지. 나중에 상황 보고 적당할 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물론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지만 저보다 더 상실감과 충격이 클 남편을 위로하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괜찮아질 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아기 이야기는 금기어처럼 조심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가족끼리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로 용돈도 두둑히 드렸죠. 그렇게 가족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대뜸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빵빵한 용돈 선물도 좋은데 나는 다른 선물로 좀 받고 싶구나. 네? 어떤 선물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선물로 떡하니 손주 안겨줬다고 하던데 너희들은 어째 노력하고 있는 건지 뭔지 여태 소식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천년만년 젊은 것도 아닌데 애 가질 생각 안 할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병원 다녀온 이후로 조심하고 있던 우리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물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폈고 역시나 남편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어졌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이때까지 소식 없는 거 아니면 혹시 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 여태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게 말이 돼? 아니면 너 임신하기 싫어서 우리 아들 몰래 피임이라도 하냐?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정말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야, 뭐야? 안 되겠다. 이참에 너 나랑 한의원 한번 가자. 내 친구가 잘 아는 한의원 아는데 거기 가서 진찰 좀 받아보고 보약이나 한 채 짓자. 엄마, 보약은 무슨... 그게 아니라... 네, 어머니. 그럴게요. 저 주말에 시간 괜찮으니까 보약 지으러 가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뭔가 결심이라도 했는지 남편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려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다른 말로 막아섰습니다. 병원에 가겠다는 제 대답에 어머님은 흡족하셨는지 더는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외식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자기, 아까 왜 그런 거야? 정말 엄마랑 병원이라도 가게? 가봤자 소용없는데 뭐하러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뭐하러.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는 자리에 말씀드려서 괜히 기분 상하게 할 필요 없잖아. 차차 말씀드리면 되고 당분간은 그냥 기분 잘 맞춰드리면 괜찮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긍했고 그 주말에 저는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차고 자궁이 약하다는 한의사의 말에 비싼 한약재까지 한 채 쥐었고요. 그런데 한약값을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모은 한약이 그리 비싼지 저를 위해 어머님께서 이렇게 큰 돈을 쓰시는구나 생각하니 더 죄송스럽긴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계산하시려고 지갑을 꺼내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계산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그럼 당연히 네가 계산해야지. 나 너한테 한약 사준다고 한 적 없다. 네? 아니, 저는 지갑을 꺼내시길래 어머니께서 계산하시는 줄 알고. 몸 약해서 임신도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 이쁘지도 않은데 한약에 돈 쓰면 너한테 바칠이야? 이건 내 약이잖아. 내 몸에 좋다는 약 사는데 내가 사? 지갑 꺼낸 건 여기 회원카드에 적립하려고 그런 거야. 아이고, 좋은 거 소개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별걸 다 바라고 있어. 아, 네, 어머님.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한약이 하나 더 있네요? 그건 내 거다. 짓는 김에 겸사겸사 나도 좀 지었어. 원래 내가 여기서 먹던 한약인데 이게 우리 나이 여성한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생각난 김에 내 거 지으면서 같이 지었다. 내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같이 계산해라. 왜? 시어머니 한약 지어주는 게 꼽냐? 아니요, 어머니. 그럴 리가요. 같이 계산할게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시는 어머니를 보고 대신 계산하시는 건가 착각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신지 사람 무한하게 나무라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이상하게 저랑 단둘이 있으면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셨습니다. 내심 이런 어머니께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며 좋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 여동생으로 신우가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친정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게 겸사겸사 신우 보러 오라며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이게 웬걸 궁둥이 한번 못 붙이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저를 엄청 부려먹더군요. 신우도 그걸 즐기는지 제게 더 일부러 배를 내밀어 보여주면서 몸이 무겁다는 둥 힘들다며 시어머니께 찡얼거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불임이란 소리를 어찌 말해야 하나 난감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 언니, 지금 한숨 쉬었어요? 우리한테 뭐 불만 있으면 한숨 쉬지 말고 말로 해요. 뒤에서 저러는 게 무슨 경우야? 임신했다고 축하는 못 해줄 망정.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가씨.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그리고 제가 언제 축하를 안 해줬어요. 그때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마지못해서 한 소리 아니에요? 진심으로 축하해야지. 전혀 진심으로 안 느껴지던데. 솔직히 진심 아니죠? 언니는 임신 못해서 짜증나는데 내가 임신해서 배불러 있으니 질투나 배 아픈 거잖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신우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기는커녕 죽상에는 얼굴이나 하고. 임신부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잖아요. 언니 얼굴 보면 제 태교에 좋겠냐고요. 그러게 말이다. 어쩜 저리 마음씨가 못됐는지. 저렇게 심술을 부리니 애가 잘 들어서겠어? 내가 봤을 때 저거 자궁이 약한 게 아니라 어디 잘못된 게 아닌가 싶다. 그러지 않고서야 임신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아유, 저것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다 말아먹는 건 아닌지 몰라.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아유, 됐어. 그런 얼굴로 사람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집에나 가. 너 때문에 좋은 기분까지 다 망가지겠다.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저는 많이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더 말하지 않고 그냥 바보같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더 있다간 남편이 무정자증이란 것을 홧김에 말할 것만 같았거든요.
적어도 남편과 같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터트리는 건 남편에게 예의가 아니라 판단되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행동은 나날이 심해졌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급히 들리라며 호출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요리하느라 난장판인 부엌과 그릇들이 가득 쌓인 싱크대를 가리키며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 물었어요. 부엌이 왜 이래요, 어머니?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절 부르신 거예요? 전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말하는 싹수 봐라.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르는데 이유 있니? 내가 뭔데 중요한 기준을 생각하고 난리야? 임신도 하나 못하는데 말만 많아서. 하여간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어디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몸 고장난 게 들어왔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몸 고장난 거라뇨? 이게 어디다 자꾸 말댔구야? 야, 그럼 내가 우리 집안에 와서 한 게 뭐 있어?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 못할까 봐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내가 만만하지? 내가 아주 너만 보면 짜증이 나 미치겠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임신도 못해서 남의 귀한 아들 인생 망치게 생겼으면 그저 하라는 대로 내내거릴 것이지.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난리야? 버릇없는 년이. 어머니는 말끝에 순간적으로 제 머리통을 세게 때렸습니다. 뺨도 아닌 옆 머리통을 투박하게 때리시니 잠시 멍해지더군요. 그리고 이내 정신이 들면서 그동안 쌓인 서름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에게 손을 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제가 바보 같아서 꾹 참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을 생각하면서 버텼던 건데 이건 도무지 답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더군요. 싱크대에 있던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닥에 던져버렸고 산산조각나 깨진 그릇을 본 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를 한 대 더 때리려고 했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아 그대로 뒤에 있는 소파로 밀쳤습니다. 왜? 바보 같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놀랐어? 그러니까 행동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아무리 그렇기로써니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우리 부모님도 손 한번 대보지 못하셨는데 당신이 감히 내게? 이게 미쳤나? 너 정신 안 차려? 나 네 시험이야 이년아. 애도 못 낳는 거 가족으로 데리고 있는 것만 해도 납작 엎드려야지. 이게 어디서? 그래? 애도 못 낳으면 납작 엎드려야 해? 그럼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 납작 엎드려야지. 왜 나한테 미친 짓거리야? 애를 못 갖는 건 내가 아니라 네 잘난 아들인데. 뭐? 아니 이게 지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애를 못 낳아? 임신이 안 돼서 병원 검사까지 했었고 이미 다 진단 받았어. 당신 아들 무정자증인 거. 그동안 말 안 한 건 놀랄까 봐 나중에 기회 봐서 말씀드리고자 쉬쉬했던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날 이렇게나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봐? 당신이 나한테 준 모욕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 말인데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인 것 같네. 평생 어디 애도 못 낳는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봐. 재혼? 그런 건 꿈도 꾸지 말고 불임인 당신 아들이랑 누가 결혼하겠어? 전 벙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지나쳐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되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차라리 날 부르면 됐잖아. 그럼 내가 당신 도와줬을 테고. 당신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준 모욕은 생각 안 하고 불임인 사실을 말한 것에 화내는 거야? 이건 아니지. 내가 어머니께 온갖 막말 듣고 맞기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 억울한 건 난데. 그리고 같이 이야기 못한 건 잘못이지만 어차피 나중에 말씀드릴 거잖아? 언제까지고 숨길 일이 아니었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아니지.
적어도 나랑 같이 있을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 엄마 심장 안 좋으셔서 크게 놀라실 수도 있었다고.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받은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고 어머니 걱정만 하는 게 말이 돼? 너 이런 사람이었니? 난 그것도 모르고 내 편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널 평생 바라볼 생각했던 거네? 정말 너란 새끼 최악이다. 됐어. 우리 이혼해. 저는 집에 있는 짐을 대충 싸들고 친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진작 말하지 않고 속 다 썩였냐며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안일이랑은 더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죠. 저도 부모님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의 행동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곧장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됐는지 이혼하기 싫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얼마 동안을 서로 대립하며 팽팽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에 뜬금없이 남편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술을 먹고 왔는지 문을 두드렸고 동네 시끄럽게 굴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 울면서 말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미안해. 자기 마음고생하는 거 몰라주고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그리고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는 걸. 그리고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가람이래.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우리 엄마만 아니면 싸울 일 없이 행복했잖아. 제발 나 버리지 말고 이혼 다시 생각해줘, 자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가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무정자증으로 애도 못 낳는 게 가남까지 걸리고 와서 우리 딸 인생 망치려드냐며 화를 내셨죠. 아빠까지 합세해서 그런 남편을 내쫓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남이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왠지 짠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부모님은 행여나 다시 합칠 생각하지 말라고 굳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니 덕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남편이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무슨 낯짝인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소식 들었지?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정자증인 것도 서러운데 그럼 몹쓸 병까지.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내가 다시 우리 아들 좀 받아다오. 내가 전에 오해하고 너한테 했던 행동들은 싹 잊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솔직히 너도 내 처지였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이었어.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란 걸 생각이나 했겠니? 그리고 요즘은 아이 없이 잘만 사는 부부들 많더라.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던데 너희들도 둘이 위하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도 잘할 테니까 우리 아들 건강 회복하게 잘 보살펴주고 그러는 게 어떻겠어? 아이도 없으니 둘만 생각하고 살기 딱 좋잖아. 겸사겸사 가나도 하고 말이야. 정말 살짝 집 나갈 정신도 냉큼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딴 말할 거면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이건 뭐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니 참 어이가 없네. 간호는 나 말고 엄마인 당신이 극진하게 살피면서 늙어가세요. 그럼 이만 전화 끊습니다. 저는 뭐라고 더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 할 말만 남긴 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단해버렸고요.
남편은 더 이상 염치 없다 생각했는지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혹시 연락이 오면 마음 약해질 것 같아 그냥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합칠 생각은 없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다 보니 더 이상 서로를 대하는 게 어려워졌죠. 그리고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제게 미안했다는 사과를 전하였고 이혼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 몰래 남편이 마음대로 합의한 것 같지만요. 순순히 합의하라고 등 떠밀 여자가 아닙니다. 현재 저는 길게 휴가를 내고 여행 다니며 마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실패로 아픔이 다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 아물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김정숙 씨, 인생 착하게 사세요. 그렇게 못되게 구니 아들에게 그 죄가 다 간 겁니다. 앞으로 아들 간호 잘하시고 남은 인생 부디 착하게 회개하며 사시길.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